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소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카니발과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반떼와 프리우스 연비 대결을 통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기아의 대표적인 베스트 모델들을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전기차가 이제 출시가 되고 약간은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약간 전기차는 좀 시기상조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가솔린과 디젤보다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작년부터 하이브리드 인기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카니발도 드디어 1.6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죠. 소렌토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도 야, 카니발 실 하이브리드 연비 얼마나 나오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랑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현대도 그렇죠. 산타페나 팰리세이드 이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당연히 팰리세이드가 더 비싸지, 경쟁 상대가 되겠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희도 소렌토나 카니발 이게 비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옵션 구성을 거의 비슷하게 풀옵션으로 집어넣게 되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1.6 하이브리드, 여기에 4륜 구동이 들어간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에요. 가격이 5,43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 카니발은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옆에 있는 이 차도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4륜은 애초에 카니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륜밖에 없기 때문에 4륜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1.6 하이브리드 풀옵션 가격, 거의 옵션 다 집어넣었거든요. 5,500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7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 5천만 원짜리 차 사는데 70만 원이라고 하면은 엄청 비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자, 물론 이 소렌토를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2륜 기준으로 많이 구매를 해요. 왜냐면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저공해차 혜택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2륜이 들어간 모델과 비교하면 아마 318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꽤 많은 금액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급은 아닙니다. 이 연비를 오늘 우리가 테스트를 할 거잖아요. 4륜 구동의 공식 연비가 얼마냐? 13.8이에요. 공식 연비가. 그럼 카니발은 얼마냐? 리터당 14가 나옵니다. 이 카니발이 연비가 생각보다 더 잘 나오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전기 모터랑 전기 배터리가 이 소렌토보다 카니발이 조금 더 크고 파워도 훨씬 더 셉니다.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고, 휠 인치는 재미난 게 소렌토는 18인치고 카니발은 19인치예요. 이런 부분들만 봐도 카니발이 그럼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오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무게도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1920kg고 카니발이 2150이에요. 100kg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카니발이 연비가 조금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소렌토는 4인 가족들이 함께 타는 중형 SUV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최근에 사연을 받아가지고 차량을 추천해주는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연을 받아보고 느낀 게 다둥이 아버님들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도 다둥이기 때문에 이 카니발을 타는 거지, 4인 가족이었으면 그냥 소렌토도 무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둥이 아빠 차로는 미니밴이라고 할 수 있는 MPV, 이 카니발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재미난 게 있어요. 지금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면 웬만한 옵션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싹 다 들어가요. 근데 카니발은 저희가 깡통부터 풀옵션까지 다 보여드렸었죠. 시그니처를 선택해도 옵션을 선택할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디지털 클러스터, 에르고 모션 시트, 220V, 3열의 무슨 USB 포트, 요런 것들, 이건 옵션을 선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주기는 했는데, 기본적인 옵션들 있잖아요. 스타일 패키지 집어넣어야지 LED 방향 지등이랑 뒤에 이제 벌브 타입 방향 지등 빠지고 휠이 하나 더 커지고, 요런 스타일 옵션들이 시그니처를 가도 옵션으로 넣어야 돼요. 게다가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이런 것들도 선택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이 모니터링 팩은 소렌토의 시그니처의 기본으로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또 이쪽에 안에 보면 디지털 룸밀러 있잖아요. 이게 이 소렌토는 시그니처가 기본인데, 이 카니발은 스마트 커넥터에 묶여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카니발 이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기도 하고요. 얘가 더 크니까 에어백이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에어백이 카니발은 8개고 소렌토는 10개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안전에 관련된 에어백은 카니발도 많이 넣어줘야지. 이게 뭡니까?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 것 자체가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로서는 필요하죠. 이게요, 제가 조만간에 한번 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 제가 타고 다니는 카니발에 뭐가 있어요?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있죠. 이 전동 사이드 스텝이 비싸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 돈 주고 이걸 사야 되나? 이렇게 해서 시공을 안 하는데, 이게 있다가 없으면요, 체감이 크더라고. 왜 이게 높아요. 애들 타고 내리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이발이 지금 다쳐가지고 이게 지금 발이 안 움직이긴 하는데, 딱 요 전동 사이드 스텝 있으면은 밟고 올라가는 그 편안함, 그것도 제가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조만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 끝나기 전에 제가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해놨어요. 그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 혜택 놓치면 안 되죠. 자, 후면부의 디자인은 어때요? 사실 디자인을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전면부는 요즘 기아 보면 그냥 소중대 다 비슷해요.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후면부는 좀 달라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많이 봤었던 이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지만,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디자인이 잘 나왔기 때문에 굳이 디자인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디테일이 조금 바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카메라 위치도 재밌어요. 이거 보면 뭐예요? 소렌토도 카메라가 위쪽에 2개가 달려있고, 이쪽에도 카메라 총 3개가 달려있죠. 카니발은 어떨까요? 여기 하나 달려있고 밑에 하나 있네? 이게 왜 2개일까? 하지만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디지털 룸밀러, 이게 이제 빌트인 캠이에요. 빌트인 캠. 후방 카메라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요게 후방 카메라, 빌트인 캠이랑 디지털 룸밀러가 이 위쪽에 달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타려면 트렁크 공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3열 시트를 활용을 해도 4열에 트렁크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안에는 싱킹 시트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9인승 모델이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요 카니발 이용하면은 여기다 트렁크 짐 넣어놓잖아요. 불편한 게 뭔지 알아요? 물건을 여기다 넣으면 이게 굴러가요. 물론 이게 4열의 싱킹 시트를 사용했을 때는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풀 체인지 됐을 때, 아니면 연식 변경했을 때 여기에 좀 그물망 같은 뭔가 좀 막 같은 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은 조금 더 실 사용할 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요 3열 시트를 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차 크기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카니발이 좀 더 길잖아요. 소렌토를 타시는 분들은 3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타다 보니까 2열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게다가 3열에는 이제 송풍구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레버와 2열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레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3열 활용하는데 카니발 못지않은 그런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면 이 커버를 이렇게 앞으로 빼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끔 이거 물어보시더라고. 이게 왜 있냐? 요게 그냥 3열 이렇게 시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게 부직포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만약에 커버 없이 그냥 이렇게 놓고 짐 여기다 올리는 순간, 이게 만약에 긁히거나 손상이 되면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여기 위에 커버를 하나 더 씌워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히든 수납 공간 조그맣게 있는데, 굴러다니는 짐들 있잖아요. 그거 넣는 용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고속도로 왕복 이게 아니라 도심에서 일정 부분, 고속도로에서 일정 부분을 주행을 하면서 고속도로 연비와 도심 연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열, 2열, 3열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타면서 어떤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승차감과 주행감의 차이가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일단은 카니발부터 먼저 가득 주유를 한번 해볼게요. 카니발이 연료통 총량이 아마 72리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67리터니까 한 5리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가득 넣고 한번 출발해 볼 텐데, 방식은 똑같아요. 주유가 가득 찼다고 한번 튕겼을 때 주유를 마칠 겁니다. 끝. 오케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카드를 승인 중입니다. 그러네. 자, 한번 튕겼고, 자, 똑같이 가득 주유를 저희가 했고요. 첫 번째 목적지인 우리가 대전 성심당을 가겠습니다. 왜 성심당을 가냐? 빵 먹고 싶어서. 자, 카니발은 가득 주유하니까 947km 갈 수 있다고 나왔고, 소렌토는 857km 간다고 나옵니다. 한번 어쨌든 요것도 가득 주유했을 때 얼마나 갈 수 있는지 트립에 나와 있는 거지만,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같은 조건에서 지금 성인 남성 2명 탔거든요. 같은 키로수 같은 속도로 주행을 해서 연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드, 이 핸들링, 이 조합이요, 이게 진짜 카니발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부드러워요. 단순히 그냥 부드럽다라는 표현이 그게 크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카니발이 되게 편하게 타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냥 공간을 위해서 승차감과 주행감은 포기해야 되는 차였는데,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도 주행감이나 승차감 그리고 안전성까지, 이 안전성이라 그러면은 뭐 사고 났을 때 안전성도 있지만 주행 안전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하이브리드의 만족도가 실제 차주분들이 출고하면은 꽤 만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7인승 같은 경우에 450, 뭐 9인승 같은 경우에 455만 원 정도를 더 지불해야지만 하이브리드를 넘어가거든요. 아무래도 가격이 문제라서 살짝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금액적인 부분에 여유가 좀 있고 좀 더 부드러운 차를 원해, 좀 더 편한 차를 원해 하면은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카니발이 이게 부드럽게 된다는 거는 뭐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차이가 있어요. 카니발 하부의 이 라이드와 이 핸들링은 체감이 되는 편입니다. 똑같은 가솔린과 디젤을 운전했을 때보다 한층 더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끼게 해준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카니발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장거리 시승 때도 짧게나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좀 더 계속 타보고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는데, 이 EHA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아마 산타페 하부 들어가고 기아에는 카니발 말고는 없을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되게 간단해요. 막 비상 상황 시에 개입을 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이 핸들링과 연동이 됩니다. 전방에 갑자기 차가 서요. 그러면은 그냥 브레이크 밟아서 쓰는 게 베스트긴 한데, 만약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쓰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혹은 물건이 앞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피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뭐 선의 능력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럴 때 카니발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4륜 구동이 아니고 게다가 전륜이다 보니까 이렇게 회피 기동을 했을 때 무겁고 앞에 무게가 쏠려가지고 막 약간은 자세 제어를 못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막 이랬거든요. 요 선의 능력을 잡아주고 좀 더 성능 올려준 게 이 EHA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체 제어에 대한, 주행에 대한 이런 안전감이 일반 뭐 가솔린과 디젤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죠. 토크 팩터링의 역할을 하는 VDC가 개입을 해서 구동력을 배분을 해줍니다. 이 HA는 카니발의 고질적인 뒤뚱거림이 이제 존재하니까 긴급 회피 기동 때 차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거나 막 전복 사고도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 사고 나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구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존에 없었는데 해상도도 좋고 전달력도 좋고, 게다가 예전에는 이 사각지대 경고등이 사이드 미러밖에 없었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조금 더 이런 시각적으로 직관적이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네요. 이 차선 인식해가지고 가는 부분이라든지 HDA2의 기능은 이전에 없었던 부분들인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선도 이런 식으로 보면 자기가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주죠. 예전에 비해서 이 속도라든지 반응이 빨라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개선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조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체형 디스플레이와 터치 공조기가 좀 불편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솔직히 처음 사용해보면 불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그냥 23.5도로 맞춰놓은 다음에 오토 3단계 이거 돌리거든요. 미디어의 모든 버튼들이 핸들에 다 있기 때문에 핸들로 조작하면 돼서 굳이 미디어로 안 바꾸고 그냥 송풍구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조기 컨트롤러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뭐 진짜 긴급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 직관적으로 있어야 되는 버튼, 비상 버튼이 좀 더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이 송풍구 쪽에 있는 앰비언트 무드동, 이거 원래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생겨가지고 한층 더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나 이런 수납함도 많이 커졌죠.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이거 정정식이 아니에요. 이게 이 HDA2 기능을 활성화를 하면 핸들을 잡고 있는데 G90이나 뭐 G80, 산타페는 핸들을 잡고 있으면은 핸들을 잡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이걸 전정식 여기 터치 감음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잡고 있으면 핸들을 잡고 있다라는 걸 차가 인식을 하니까, 이 카니발이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급을 나눈 건지 이게 전정식이 안 들어가요. 터치식이 안 들어가니까 이 모토로 내가 핸들을 조작을 해야지만 핸들을 잡고 있다 안 잡고 있다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좀 불편해요. 이제 요거는 휴가철이나 막히는 길에 좀 차이가 있는데, 카니발은 9인승을 사면
6명이 탔을 때 버스 전용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2명밖에 안 탔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를 못 타지만 이 부분도 카니발이 되게 압도적인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소렌토는 7인승에 6명이 타도 버스 전용차를 못 타요. 이런 거는 조금 법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7인승도 뭐 6명을 타면은 버스 전용 탈 수 있게 해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7인승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구분을 나눠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으니까 2열에 타가지고 2열의 승차감도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중간 점검인데요. 지금 56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18.8이 나왔어요. 근데 한 20km 주행했을 때는 20.6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탄력적으로 주행했을 때 연비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연비가 좀 잘 나온 것 같고, 자, 2열의 카니발을 좀 타면서 이거 긴가민가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시트의 높이예요. 근데 제 카니발을 탔을 때는 시트가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없거든요. 물론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전 작업해가지고 바닥 평탄화나 시트 이제 가죽 조금 바꾼 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2열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게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수치를 재본 거는 아니기는 한데 높아진 느낌이 있고요. 반면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탔을 땐 멀미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산타페 하부 탔을 때 좀 멀미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멀미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고, 지금 2열의 등받이 각도도 꽤 많이 눕혀지거든요. 2열을 탔을 때 편안함, 공간 이런 것들은 카니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열에 이거 버클, 불빛 나오는 거 있죠. 요것도 시그니처에 들어가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때 최초로 적용된 거고요. 이런 팔걸이, 수납함 이런 부분에서도 뭐 편의성 같은 거, 가족들이 함께 탔을 때는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노면 진동이나 소음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차가 좀 많이 편해졌다,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단 소렌토와 비교한다면 승차감이 카니발이 좀 더 부드럽고 소렌토는 좀 더 단단하지만 막연히 다 부드러운 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멀미가 좀 많이 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소렌토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생각도 들고, 활용도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카니발이 실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조금 더 좋다 생각이 듭니다. 단 4인 가족 기준으로는 굳이 이거 2열 3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소렌토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자, 근데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고 놀라웠던 부분이 3열 공간의 승차감이에요. 와, 2열은 물론 좋아졌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체감될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3열 공간의 승차감과 소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하이 리무진 자체가 위에 이제 커다란 돔 같은 형태로 이제 장착을 해서 무게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무거운 무게를 또 감당하기 위해선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한 쇼바가 들어갔는데, 그 쇼바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통해서 다 들어갔어요. 3열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3열 타면 이게 구동축 바로 거의 위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노면 충격, 구동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진동들 엄청 많이 올라오고, 뭐 방지턱이나 요철 지나가면 그냥 붕붕 떠요. 근데 이런 느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2열을 거의 뒤로 끝까지 당기고 등받이 각도를 눕혀놨어도 3열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앉아있을 때 상관없고, 무엇보다 등받이 각도가 많이 눕혀져요. 우리가 133km 주행을 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고요. 연비는 18.3이 나왔어요. 소렌토는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소렌토도 주행거리가 132.6km, 거의 비슷하죠. 주행시간은 2시간, 연비가 19.1이 나왔습니다. 카니발의 공신 연비는 좀 더 높았지만 이 트립에 찍힌 거는 소렌토가 좀 더 잘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뭐 큰 차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갈 때는 제가 소렌토를 직접 운전해 보면서 1열, 2열, 3열 다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성신 나왔으니까 빵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당 영상이 왜 안 나오고 갑자기 또 운전하냐고요? 아니 무슨 빵집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사람 많은 건 기본이고 그냥 전쟁이에요. 뭐 찍을 겨를이 없어서 그냥 빵 집느냐 계산하느냐 하는 바람에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일단 성심당 갔다 온 거 맞고요. 뒤에 빵 있습니다. 저 빵 있죠, 빵?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소렌토 이제 하부를 타고 다시 한번 이제 출발을 해볼 텐데, 일단은 소렌토랑 카니발이랑 1.6 하이브리드 뭐 기본 베이스는 똑같잖아요. 물론 카니발이 지금 전기 모터나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마력이 좀 한 10마력 정도 올라가기는 했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카니발 1.6 하부 이거 힘 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주행했을 때 카니발 하부만 탔을 때는 막 그렇게 뭔가 힘이 막 부족하다든지 막 밸런스적으로 막 나쁘다든지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니까 이 핸들링과 이 라이드 이런 전체적인 차량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출력적인 부분이 아쉽더라도 카니발의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이 나와? 라고 그냥 커버를 쳐버렸던 그런 느낌이죠. 근데 반대로 지금 소렌토를 타니까 카니발과의 비교가 확 돼버리는 거죠. 차를 주행했을 때 밸런스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이렇게 달려야 되고, 어떤 상황은 편안하게 주행해야 되고, 어떤 상황은 그냥 뭐 연비 주행을 해야 되고.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뭐예요? 뭐 연비, 부드러운 주행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EV 모드를 최대한 많이 써야지 연비나 효율성, 그리고 부드러운 주행감, 뭐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요. 옛날 하이브리드 타보면 전기 모터가 구동하다가 엔진이 개입해버리면 막 그런 이질감들이 나서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느끼기에는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최근에 2.6 카브 완성형 타보면 뭐 소렌토 산타페, 뭐 아니면 K5 다 괜찮잖아요. 이제는 그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각 차들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소렌토를 타보면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한 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EV 모드로 주행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80에서 100을 넘어가도 탄력적인 주행을 하면, 그냥 약간 발끝 컨트롤이라 가지고 살살살살살 주행을 하면 EV 모드로만도 주행이 어느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만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면서도 막 이질감 없이, 이게 뭐가 엔진 파워트레인 두 개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에 완성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게다가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좀 힘들어요. 뭔가 신경 쓰고 있지 않으면 이 차가 하이브리드인지 아니면 뭐 전기 모터 개입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 소렌토를 타고 카니발을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카니발이 힘적인 부분이 좀 딸리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EV 모드에서 가솔린 엔진이 개입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들,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정도 그냥 중형 SUV까지는 1.6 카브가 무난한데 확실히 카니발은 1.6 카브로 주행하기에는 살짝 버거운 느낌이 있는 거죠.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맞는 정답이기는 해요. 지금 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는 2.5 하브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카니발도 확실히 1.6 카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걸 소렌토를 타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정도로 소렌토는 전체적인 밸런스, 주행감에서는 훌륭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승차감이나 주행감 역시도 가족들과 함께 타는 미니밴이다 보니까 살짝 헐거운, 물렁물렁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었지만 소렌토는 다부지고 크게 뭔가 좀 단점들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주행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르게 이야기하면 약간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좌우의 롤 자체 없이 이게 SUV가 아니라 약간 세단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다부진 주행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SUV나 뭐 미니밴이나 차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를 주행을 했을 때 뭐 요철, 뭐 코너, 뭐 선회 이렇게 움직이면 차가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행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카니발보다는 소렌토가 훨씬 더 좋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브레이크에 대한 느낌이에요. 하이브리드고 전기 모터나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기 배터리고 또 충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예요. 소렌토는 브레이크를 조금만 밟아도 확실히 개입을 해서 회생제동을 만들어주는, 약간은 이제 브레이크의 역할도 해주는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카니발은 반면에 이런 느낌이 좀 소렌토보다 덜하다는 거죠. 살짝 좀 깊게 밟아야지만 개입을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이 통합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대시보드의 느낌과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카니발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카니발이 이게 시트 포지션이 소렌토보다는 좀 더 높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대시보드도 좀 더 낮아가지고 전방 시야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도 카니발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수납함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것도 좀 카니발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손이 닿는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좀 숙여야 돼가지고 막상 물건을 꺼낼 때 좀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차이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열의 소렌토는 어떨까요? 우리가 2열 카니발 탔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물렁물렁 하면서 멀미가 안 난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소렌토의 장점도 굉장히 확실합니다. 일단은 4인 가족 탔을 때 이 정도 공간이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리클라인 시트가 들어있어서 등받이 각도도 꽤 많이 눕혀지고요. 게다가 컵홀더의 위치 나름 이거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썬블라인드, 그다음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로 나눠져 있지만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열리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들어가 있죠. 이 2열에 탔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장시간 주행했을 때 혹은 내가 타고 다닐 때 크게
느껴지는 게 없어야 돼요. 멈추고 다시 출발하면 출발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 가장 좋은 차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카니발보다 소렌토가 훨씬 더 적절하다고 봐요. 무난하게 아무런 머미도 안 나고 주행감도 괜찮고, 우리가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산타페에 비해서 소렌토가 좀 단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 똑같이 생각합니다. 탔을 때 운전석, 조수석, 그 다음에 뒷좌석까지도 나름 단단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은 좀 딱딱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주행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렌토를 좋아하고 타서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활용도적인 부분, 넓은 공간은 카니발이 더 커요. 특히나 요 2열에 턱 있잖아요. 얘는 이제 4륜 구동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튀어나와 있어서 3열을 타고 내릴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근데 작은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수납 공간이라든지 두 개로 나눠진 부분들, 220V랑 시거잭 이쪽에 있죠. 하지만 이거 슬라이딩으로 열리는 수납함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어때요? 허벅지도 조금 뜨고 레그룸과 헤드룸은 여유가 있는 편이라 막 좁지는 않아요. 근데 이 허벅지 뜨는 부분 때문에, 왜냐면 이 바닥의 높이가 좀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편하게 타기는 조금 힘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도 따로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공간에 있어서는 카니발이 좀 좋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공간이 있는 거 자체가 왜 있냐면은 4인 가족이 부모님만 모셔도 6명이에요. 그러면 운전석, 조수석, 이 2열까지는 어른들이 타고 3열에 애들 타면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성인이 이렇게 조금 불편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괜찮기 때문에 3열 시트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3열을 탔을 때의 느낌은 카니발보다는 좀 노면 진동이라든지 풍절음은 많이 들어와요. 이번 카니발 같은 경우는 3열이 되게 편해졌거든요. 특히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부분적인 이런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3열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저희가 풀투풀 방식으로 주유를 해놓을게요. 가득 집어넣고 기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트립상으로 연비가 얼마나 찍혀있는지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왕복 350을 탔는데 23,000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15리터 들어갔죠. 15리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카니발도 똑같이 풀투유 방식으로 확실히 카니발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왜냐면 2리터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거의 한 장정한 5시간 주행을 한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니발부터 도착했을 때 연비를 알려드릴게요. 총 주행 거리는 266km 주행을 했고, 주유를 우리가 얼마 했느냐? 17.534리터를 주유를 했습니다. 트립에는 16.3으로 트립이 찍혀 있어요. 그럼 16km 정도 가지 않았나 했지만 주유를 했던 양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 연비는 15.1로 리터당 1km 정도의 주행거리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소렌토는 어떨까요? 소렌토도 266km를 주행을 했고 기름은 15.034리터가 주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트립은 얼마에 찍혀 있냐면 리터당 18.1km로 찍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주유를 했던 양을 계산해 본다면 17.69리터로 계산이 되는 거죠. 실제보다 한 1리터에서 한 2리터 정도가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좀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갈 때보다 올 때가 연비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했을 때는 도심 주행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전기 모터가 개입하는 구간이 많았어요. 제가 항상 하이브리드 출고하려고 하는 분들은 고속도로 주행보다 도심 주행이 많은, 게다가 도심에서도 정체 구간이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사면 뽕 뽑는다라는 이야기했던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귀할 때는 저희가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했거든요. 그럼 어때요? 하이브리드가 개입을 하는 구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구간이 적다 보니까 배터리도 없고 전기 모터가 개입을 못해서 연비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2톤이 넘어가는, 거의 2.1톤에 우리 2명이 탔으면 한 2.3톤이 됐겠죠. 무게 때문에 카니발의 연비가 조금 더 떨어졌다라는 생각도 들고,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소렌토가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기름 넣고 장거리 갔다 오고 거의 저희 팀 거의 전원이 갔다 왔다 보면 되겠는데, 많이 갔다 온 만큼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교 차량들 아니면 실제 연비가 좀 궁금해할 만한 차량들을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그 차도 가지고 와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끄기 전에 깜짝 이벤트, 원래 영상 초반에 영상 끝까지 봐라 이벤트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저희가 깜빡하고 그냥 영상을 끝내버렸어요. 저희가 지벤트 관련돼 가지고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 필름 되게 좋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직접 한번 써봐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자, 이걸 이야기했어요. 시벤트가 이거 절대 안 된다, 아니 우리가 왜 이걸 공짜로 줘야 되느냐, 이거 다 비용이고 다 돈인데 이랬는데 저희가 2대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깜짝 이벤트로 잠깐 기간 신청 받아가지고 2월 5일 날에 마감을 할 거거든요. 5, 6, 7, 8 안에 시공을 받을 수 있는 분들 한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정 가기 전날에 썬팅 시공을 받고 구정 연휴 때 출발할 수 있는 분들 한해서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름이 또 중요하죠. 그냥 저렴한 저가형 필름이 아니라 지벤트에서 가장 최상위 라인업인 GV90으로 시공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신청해주시고 고정 댓글에 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하는 날짜가 다음 주 뭐 구정 끝나고 이거 다 안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도 저희가 지벤트에서 받아가지고 꾸준히 이런 무상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볼게요.